별게 다 있는 가고 별다방. 같이 하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우투분하고 절마 잠규화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정말 무더운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마 가장 무더운 35, 6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날이 보름 이상 지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에 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자는 사기일 교자입니다. 사기일 교자는 사람이 사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여섯육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섯육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큰 대자도 사람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여섯육자도 사람의 뜻입니다. 또 그럴 문자도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일 교자는 이것이 또 다리인데 다리를 서로가 또 교차시켰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사귀고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사기일교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또 짐승들이 혼례를 하는 것, 교미하는 것, 이게 또 혼례할 교, 교미할 교자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 누워 있고 위에 올라간 사람이든지 밑에 올라간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나타낸 그런 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미할 교, 혼례할 교가 되죠. 그 다음에 우자는 벗우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수, 이획, 삼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쫙 넓히고 이렇게 하면 이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왼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십자를 조금 옆으로 이렇게 삐쳐서 쓰면 왼손자. 그런데 왼손, 오른손의 구분은 없습니다. 자, 손이다라는 뜻을 반드시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자자, 좌, 오른쪽 우자, 우. 이게 왼손,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투자는 던질 투자. 던진다. 손으로 던지겠죠. 이게 제방비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잘못 붙였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방변이라기보다는 손수변이 돼야 됩니다. 즉 손수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왼쪽에 올 때는 이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 때도 제방변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삐쳐주는데 제방변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제자를 닮았다 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제방변이라고 붙였는데 이것을 고쳐야 된다. 옥편을 다음부터 만들 때는 반드시 고쳐서 손수변이라 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손으로 던지는데 뭘 던지느냐? 바로 몽둥이 숫자입니다. 몽둥이를 던진다. 또 날 없는 창수 해가지고 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던지고 창을 던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좋겠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이것은 좌우가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 그래서 이것도 손의 뜻이 있고 이것도 손의 뜻이 있습니다. 양손이다. 이거죠. 그럼 밑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칼로 나누는데 좌우가 똑같도록 나눈다. 공평하게 나눈다 하는 뜻이 이 글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자, 이 끊을 절자, 온통체, 끊을 절단한다 할 때 절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이
글씨를 쓰면 일곱 칠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일곱 칠자가 아니고 일곱 칠자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수비자다. 비수비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수와 칼로서 칼을 가지고 나눈다. 절단한다는 거죠. 절단한다. 나눈다. 그래서 비수로서 꽉 찢고 칼로서 벤다. 훨씬 쉽겠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맞자는 갈맞자입니다. 갈맞자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삼마라고 하죠. 삼배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삼마. 자, 삼마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무목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무목은 위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내리고 요거는 삼빈, 삼패, 요것도 똑같습니다. 삼빈, 삼패. 삼나무다 이겁니다. 삼나무는 삼배옷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삼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벗기니까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벌려지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목자 두 개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중국의 한자를 보면 나무목자 두 개 넣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를 중국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무목자 두 개로 하는 겁니다. 이 원래 뜻은 삼나무 껍질을 땡겨서 벗긴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정확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돌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맞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맞자. 간다. 그런데 이것은 삼껍질을 벗겨가지고 돌에다가 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삼껍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치댄다. 돌에다가 친다. 치댄다라는 그 뜻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잠자는 경계할 잠자입니다. 깨우친다는 거죠. 가르쳐서 깨우치고 지니게 한다. 그것을 지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할 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잠자는 위에가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대죽자가 있어요. 대나무에 쓰여진 모든 것, 이거는 다 함자입니다. 모두 함, 다 함. 다 함자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뜻지자에 옛날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뜻지의 고자입니다. 옛날 글자. 즉 뜻을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모든 뜻을 지킨다. 그럼 뭐냐? 어떻게 지키느냐? 창과로 지킨다. 창으로 지킨다. 또 요 글자는 도끼월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도끼월자인데 이것을 펴가지고 썼는 그런 모습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끼나 창으로 뜻을 모두 다 지킨다. 다 지킨다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설명하면 대나무에다가 글을 다 써놨다는 겁니다. 글을 써놓은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보고 깨우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는 대나무에다가 목간, 죽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 그 글자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위에부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것을 지켜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대나무에 썼는 것은 모두 다 경계가 될 만한 글이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글을 대쪽에 쓰면서 다듬는 데 공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에 쓰는 것은 모두 다가 경계할 만하다. 깨우치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규자는 법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보면 법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체 규자라고 해서 원을 그리는 콤파스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깨우칠 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깨우칠 규. 그래서 이거는 지압이 붙자고 볼견자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글자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걸 풀어본다면 교자는 사귈 교자. 누구와 사귀느냐? 친구와 사귈 때 이것은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던지고 또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사귀어야 된다.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던져서 친구와 사귀라. 그리고 절마장교는 이것은 절차턱마에서 나온 말인데 절차턱마. 그래서 시경에 보면 여절, 여차, 여탁, 여마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을 끊어가지고 옥을 끊는다는 겁니다. 옥을 잘라가지고 요거는 갈차자입니다. 돌에다가 간다. 돌에다가 가는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이 나는 것을 갈아서 맞도록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고 탁자는 또 쪼을 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옥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돼지 발얼굴 걸음 축이다라고 이렇게 길게 훈과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붙어가지고 이것은 쪼을 탁. 그러니까 옥을 또 잘라가지고 모난 부분을 간다는 겁니다. 간다. 갈맞자. 그래서 갈맞자는 산만 가는 것이 아니다. 옥도 돌에다가 갈아서 쓸모 있도록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투분하라. 친구와 사귈 때는 분수를 다 던져라. 자기가 있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을 다 던져서 진정성 있게 사귀라. 그리고 또 그렇게 사귀면서도 절마장유하라는 겁니다. 끊고 갈고 그리고 경계하고 깨우쳐주라. 경계하고 깨우쳐주라. 서로가 연마한다. 절차탕마하고 서로가 깨우쳐서 도와주라 하는 그 뜻이 바로 절마장규가 됩니다. 친구를 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붕자. 저는 이 글자를 보고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이겁니다. 자, 대나무를 다듬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이것을 가죽끈으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정자는 이겁니다. 이게 정자인데 이것을 정자로 지금은 정자로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책을 이렇게 한 줄로 묶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자로 보고 이것은 옛날 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편을 찾아보면 이 글자가 책자에 정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이란 것은 어떠냐? 교우투분, 벗과 사귄다는 겁니다. 벗이란 어떤 거냐? 제가 이 법붕자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이 책을 가죽끈을 풀어가지고 자 같이 공부하자 하는 것이 진정한 벗이라는 겁니다.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것. 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걸 묶어놓은 것을 풀어 헤쳐서 자, 네 몇 쪽 가지고 공부해라. 나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신다. 당구를 친다. 기원에서 바둑을 둔다. 또 다른 어떤 놀이를 한다. 이것만이 진정한 친구는 알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공부 같이 열심히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특허를 내면 되지 않느냐, 특허를 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특허가 뭔지 법이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 특허를 내라는 것은 돈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저도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것을 보고 한자를 쭉 공부했고 또 앞으로 제가 했는 이런 동영상이 다른 분들이 보시고 또 공부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꼭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이 저의 기발한 새로운 것을 공유하시고 또 자녀와 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